네. 두 번째 이슈. 관세 폭탄, 환율 폭등, 이재명 관세 협상 실패의 후폭풍. 도여당은 신났고 현대 기아차는 관세 폭탄을 맞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추석 기간 동안 현대 기아차 직원들 추석에 쉬지도 못하고 지금 출근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재명이가 국무회의에서 왜 이렇게 바나나 값이 뛰어오르냐라고 하면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송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이재명한테 갈아탔습니다. 근데 그래도 거기에서 할 말은 했습니다. 아마 목숨을 걸어놓고 드럼통 들어갈 생각을 하고 답을 했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 환율 때문입니다. 그게 정답이죠. 아니 윤 대통령 때는 1200원, 1300원 대 있는데 지금은 1400원. 지금 어제 지금 제가 환율을 봤더니만 요거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그제 환율이 1428원 95전. 이게 환율이 완전히 널뛰듯 올라가고 있어요.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되면은 그 주가 그거는 오버슈팅이 되는 것이고 폭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1200원 주고 한 송이 사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지금 1400원 주고 왔으면은 그게 값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시장에 정부가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매점 매석에서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야, 재명아, 요즘 세월에 누가 바나나 가지고 장난치냐? 국민한테 지금 사기치고 있냐? 그런 인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뒷목이 당긴다. 뒷목이 당겨. 아, 정말. 결국 도요타, 일본 자동차 업체, 전 세계 1위 자동차 업체 도요타가 8월 미국 판매량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관세 25%가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였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답은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경쟁업체인 대한민국이 한미 FTA 영세율 이 2.5% 우위에 있던 것이 우리는 한미 FTA로 한국 현대기아 자동차 제네시스 차에 대한 관세가 제로였음에 비해 일본은 2.5% 관세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한미 FTA가 사실상 무효화되고 한국의 관세가 25%로 로켓처럼 올라왔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결국 현대차는 한미 FTA 덕분에 2.5% 관세 우대를 받다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 차보다 가격에 경쟁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25% 관세 때리면서 한국과 일본이 같은 출발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현대차 살래, 일본차 살래 했을 때에 결국 미국인들의 선택은 미국도 한 푼에 달달 떨어요. 결국 도요타 매출이 현대차를 밟아버린 것이죠.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이죠. 일본은 9월부터 관세가 15%로 떨어졌죠.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25%, 결국 10%포인트 차.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2.5% 우위, 윤 대통령 때만 해도 2.5% 세금에서 우위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10% 차이면은 실질적으로 12.5%라는 차이가 나게 된 것이죠. 체감상. 그러니까 다 도요타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8월에 같은 조건에서도 도요타가 이겼는데 이제는 일본이 10% 더 싸게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 폭망하고 이재명의 관세 협상 실패가 후폭풍으로 몰려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이거 어떡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보다 일본을 한 달 반 먼저 풀어줬죠. 왜? 일본 총리,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달려갔잖아요. 아베 총리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1기 때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취임하면은 뉴욕에 있다가 워싱턴으로 가야 되는데 워싱턴 가기 전에 트럼프 타워가 있는 뉴욕으로 날아가가지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골프채, 일본 명품 황금 골프채 선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돈독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이는 뭐라고 했어? 3,500억 달러 준다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돼도 너무 잘 돼가지고 같이 기자회견 할 필요도 없고 100%가 아니고 120% 잘 됐다고 떠들어가지고 지지율이 63%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트럼프가 야 그럼 빨리 돈 내놔 라고 하니까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 미국 언론에다 대고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3,500억 불 다 줬다가는 대한민국이 제2의 IMF 사태 외환 위기를 맞는다. 한마디로 내가 3,500억 불 준다고 했더니 진짜 3,500억 불 주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통수를 때리버린 거 아닌갑니까? 트럼프한테 사기친 거 아니에요? 대국민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반미 시위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만 민주당의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할 때 지원해줬으면 외곽이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지. 준연동형 비례하면서 진보당 이런 인간들 기본소득당 밀어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조국당 밀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보당이 어떻게 했느냐, 미국 상공회의소에 쳐들어가가지고 트럼프 꺼져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갑을 협상할 때 을 지위에 있는 나라가 할 짓입니까? 미국 이거 대사관 통해서 트럼프 책상 위에 그 내용 정보 보고 다 안 될 줄 압니까? 결국 한국이 협상할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면서 일본부터 먼저 도장 찍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이의 계산은 빤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 와서 중국 쪽으로 견제를 하고 반미 여론을 해가지고 이게 미국 트럼프 때문에 안 된다라고 프레이밍을 씌워가지고 반미 감정 세우고 중국하고는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니에요, 이거? 그 사이에 녹아나는 것은 한국 기업, 한국 경제 아닙니까? 경쟁이 됩니까? 일본은 관세 15%, 한국은 25%인데 결국 현대차 판매량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청업체는 도산위기가 되는 것이죠. 노동자는 추석에 쉬지도 못하잖아요. 수출이 안 되니까 쉬는 게 더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는 뭐 하고 있죠? 이 와중에 기업들 다 죽게 만들어 놓고 환율 폭등으로 수입해서 원자재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대한민국 환율 폭등하면은 그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런데 국가정보관리원, 줄여서 국정원, 화제로 국가정보가 활활 불타 없어지는 이 와중에 복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와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이나 지 마누라랑 첫 찍고 있고 지
이름으로 된 이재명의 피자가 마치 대한민국 정통 케이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홍보하고 집 마누라 밥을 지어요 책이나 홍보하는 뭐 케이푸드 홍보? 네 입속은 네 마누라 책 팔고 베스트셀러 만들어주고 네 이름으로 된 피자 파는 하기는 그거 만든 셰프가 피자가 아니고 피의자다 라는 비아냥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기차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난리가 났는데 한국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BYD 제가 해외에 갔더니만 BYD가 뭔가 했더니 걔네가 그거를 어떻게 썼느냐 Bring your dream 너의 꿈을 가지거라 이 차 타면은 네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BYD가 판매망을 구축했는데 재작년 2023년에 2만 대 팔았는데 올해만 5만 대로 뛰었습니다. 2배 이상 는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 전기차의 덤핑 시장이 되고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한테 짓밟히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했다 하면은 니들이 어떻게 하겠어? 탄핵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결국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관세 협상으로 이렇게 말아먹으면은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왜 입 싹 닫고 있는 것이죠? 환율은 폭등하고 이재명이 말처럼 먹거리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과일값도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참 이슈바 총리는 15%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다음에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총리 사실상 지명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여자 총리 미국에서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 인턴을 하면서 미국 조야에 상당히 신망이 있는 인물이 미국 차기 총리로 사실상 지명되었습니다. 제2의 아베라고 불리울 만큼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선거의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뭐냐? Make Japan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본을 다시 위대하게 일본 제일주의를 부르짖었던 산하의 총리 지명자입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몇 달이 지나서 만나줬던 거 아닙니까? 몇 날 며칠이 지난 다음에 트럼프와 이재명과 대통령 전화를 했죠. 그런데 산하의 총리 지명자가 사실상 당선 지명이 된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여성 총리 축하와 함께 잘 해보자고 인사를 나누는 전화를 나눴습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한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 10월 27일부터 27, 28, 29, 30, 31일, 28, 29, 30, 31, 1일,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옵니다. 그런데 거기 오면서 트럼프는 먼저 일본을 들러서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한국에 오는데, 일본에는 2박 3일 머무르면서 오랜 기간 일본 조야의 인사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박 1일이라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10월 29일 일본을 출발해서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다음 에이펙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전 세계 기업인들이 모이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서 시진핑과 경주에서 회담을 한 다음에 바로 동남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과는 잠깐 인사를 할까요? 메인 이벤트로는 시진핑과 만나서 미국에 있는 대두 콩을 중국 시장에 파는 것, 그리고 소셜미디어 젊은 친구들이 보는 틱톡 중국 기업을 미국에 파는 것에 도장 찍는 것, 그거 하러 한국에 오는 겁니다. 그거 끝내고 샘 올트만 오픈 AI 대표를 비롯한 한국의 유력 대기업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그 사이에 잠깐 시간 내 가지고 재명이 얼굴 잠깐 점 찍고, 재명이 얼굴에 점입니다. 예, 딴 거 점 아니에요. 재명이 얼굴에 점 찍고 다시금 동남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외교의 실상입니다. 3,500억 불 준다고 했더니 진짜 3,500억 불 주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트럼프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성의는 보이지 않으면서 뒤로는 반미 시위를, 사실상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입니다. 미국이 바보입니까? 다 지켜보고 있죠. 이재명이가 트럼프 만나러 가서 회담하기 3시간 전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Persian Revolution, 숙청과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앉은 자리 앞에서 특검한다고 하는데, 그거 나를 수사하던, 나를 내란으로 수사를 하던 미치광이 잭 스미스를 한국으로 데리고 가서 특검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앞에서 히덕거렸던 것이 트럼프와 반스 대통령과 그 정부입니다. 이재명이가 직접 가가지고 빛의 혁명, 라이트 레볼루션이라고 했잖아. 지가 스스로 혁명이라고 해놓고는. 그리고 이진숙 숙청했잖아. 트럼프가 얘기했는 것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대 기아차 노동자들 추석에도 못 쉰다고 합니다. 왜? 수출이 안 되니까, 생산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출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 이재명이가 바나나 타령하고 있어. 바나나만 왜 오르냐? 장관이 환율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까, 근데 왜 환율이 아까 1,400원을 뚫고 천정부지로 오르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보다 더한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결국 관세 협상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 있던 외환이 속절없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한국에 외환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어지니까 외환 수요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3,500억 불, 어쨌든 그것이 현금으로 미국에 나갈 것이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한국 원화가 똥값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금값이 되고 은값이 은값 정말 천정부지를 모르게 오르는 것. 부동산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주식도 오르는 실물이니까 다 오르고 결국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바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한미 FTA가 결국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었죠. 그 생명줄을 누가 만들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건 아닙니까?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깜빵 보냈던 이 인간들, 그 생명줄을 이재명이가 영세율을 25%로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스스로 생명줄 끌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트럼프한테는 적대시하고 트럼프한테는 쉐쉐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그러니까 미국 유력 언론에서 대한민국 사진을 올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중국 깃발이 올라가고 대한민국 태극기를 지우는 모습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사진을 보세요.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사진이 날아갔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참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사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가 들어오고 나서 도요타의 역대 최대 판매, 한국은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졌는데 이제는 일본이 10%나 가격 경쟁률이 우위입니다. 현대 기아차 어떡하죠 이거?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 100일의 성과입니다. 이제 정말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의 얘기처럼 이재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계속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이렇게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참 이런 외교 참사, 관세 참사, 그 속에 극심한 인플레이션, 찍어준 개딸들과 찍어준 일찍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이재명.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휴대폰 꺼내주셔가지고 바탕화면 2번 똑똑 두드려 주시면은 최진영TV의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쑥쑥 올라갑니다. 네, 10월도 이제 중순으로 치닫고 오늘로 추석 연휴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물론 내일 하루 더 쉬시는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더 긴 연휴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같이 구멍가게 보통 사람들은 또 출근해서 내일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은 치솟고 물가는 뛰는, 김밥에 라면 하나 하면은 10,000원이 되는 이 세월, 이 엄혹한 이재명 독재 정부 하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United we stand, fall apart we fail이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경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자랑스러운 자산을
이 시대에 새롭게 재해석하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충성.